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어리목에 14cm, 진달래밭에 15cm, 윗세오름에 30cm의 눈이 내렸습니다. 남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시의 최저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백도로와 516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소형 차량의 운행이 통제되고 있으며 대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산간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 장비를 갖추고 운행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산간에는 최고 50cm, 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3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제2공항과 행복주택 사업을 지역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주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항공 예약센터 폐쇄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서 제2공항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제2공항 주변 지역 발전 용역은 지난달 발주됐지만 주민 반발로 민관 협의기구는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제도적인 거라든가 지역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렇게만 속도를 내면 자칫 지역 주민들이 정서하고는 무관하게 도가 일방 통행으로 이제 사업을 집행한다는 또 그런 또 지적이나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주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도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초 예상대로 좀 가는 게 아니냐.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예약센터 폐쇄를 6개월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놓고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반납하십시오. 취지 반납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지축에 가서 저장관 좀 떼라 라고 요구하십시오. 제주도는 예약센터 폐쇄를 일단 유보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예약센터 폐쇄 시기 결정 안 됨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서두르고 제주 예약센터 폐쇄할 의사 없음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제주항공은 예약센터 폐쇄 방침을 완전히 철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가 불어난 두 개의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어제 열린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도민공청회에서 도의원의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많았지만 교육의원 폐지와 비례대표 축소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위해 열린 공청회. 참석자들은 도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의 제주도 인구가 8만여 명이 증가하였으면 이들을 대표하는 일꾼이자 심부름꾼인 도의원도 증가되어야 함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위원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일반 지역위원, 일반 도의원과 거의 흡사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거기에 교육이란 말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의결사항이. 교육위원을 줄이자 하는 문제, 없애자 하는 문제는 인원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자체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의 문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문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런데 중앙 결정이 안 됐을 경우 우리 그 안에서 이제 비례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위원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6선거구, 9선구가 지금 인원수 초과로 해가지고 분리하는 그런 개선안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례대표를 늘리면 늘렸지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23일쯤 특별법 개정 공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관덕정 광장 복원에 따른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해 주민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주시 삼도 이동 주민센터에서 어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관덕정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 주민 불편이 커지고 상권이 망가질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차 없는 거리 조성과 행사 때만 차량 통제, 한계차로 유지와 현행 유지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이성문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측근 인사가 잇따라 임용되고 있다는 주장인데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새학기부터 임용되는 임기 4년의 교장을 공모로 선발한 중학교입니다. 현직 교감 등 4명이 지원한 공모에서는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평교사가 선정됐습니다. 인사 발령이 확정되자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 취임 이후 5차례 실시된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서 전교조 출신 인사가 4명이나 선정됐다는 겁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인 교육감의 성향에 맞춘 코드 인사라며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응모자의 경력 조건도 높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모교장마다 특정 교원노조 출신이 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면 응모하는 교원들은 절차적 민주성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해 심한 상실감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공모 과정을 모두 학교 운영위원회가 주관해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다며 코드 인사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는 안 되죠. 당사자라든가 이런 게 하면은 가능하지만 그게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도 공개가 안 되도록 돼 있죠. 전교조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교장을 직접 선출하자고 주장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스승의 날 포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이 대부분 단순 참여자였고 징계도 받지 않았는데 포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하는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7명이 포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민들이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갈 경우 수협 직원들이 금융 업무를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내 한 수협의 직원이 어민들의 보험료를 대신 낸 것처럼 속이고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선 사고에 대비한 공제보험을 담당하는 수협 창구입니다. 담당 직원인 36살 문모 씨는 지난해 어민 3명의 보험료를 대신 내겠다며 수협에서 공금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민들의 동의도 없이 금융 업무를 대신하는 대불 신청을 몰래 한 겁니다. 하지만 문 씨는 이 돈을 빼돌린 뒤 전산을 조작해 보험료를 낸 것처럼 속였습니다. 결국 대불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은 어민이 수협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 씨의 횡령은 드러났습니다. 그 공제 가입에 대한 그러니까 배 나가서 공제료를 못 내게 되면 제가 대부를 하고 있어요. 같이 그 방식으로 그거를 중도에 횡령한 거죠. 문 씨는 어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험 해약금 1,100만 원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가 부족해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는데 어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빼돌린 겁니다. 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직원이 과정이 좀 처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경찰 조사에서 문 씨는 횡령한 돈을 스포츠 토토에 탕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입건했고 수협은 문 씨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호텔을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수 김준수 씨가 SNS를 통해 자신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개인 부동산까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수 씨의 소속사도 입장 자료를 통해 경영 악화로 전문 경영자에게 호텔을 매각했지만 김 씨가 일부 지분을 소유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90년) 전 한 일본인 학자가 경주에 문화재를 찍은 사진 700여 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금처럼 정비 복원되기 이전에 신라 문화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항 MBC 이규설 기자입니다. 1931년에 촬영한 불국사 석가탑입니다. 상륜부가 복원되기 전 사진으로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석가탑 기단부를 정밀 조사하는 사진도 인상적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 다보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경주 신문왕릉의 원래 모습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호석과 무덤 위에 포개어 덮은 갑석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90여 년 전 12지상을 연구하던 일본 학자 노세 우시조가 경주의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특히 노세 우시조는 완전히 붕괴되어 방치되어 있던 경주 원원사지 3층 석탑을 수습해 재조립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으며 이때 재조립한 석탑은 원원사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의 그 경주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실체를 보물해서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한 고고학적 또는 미술사학적으로 연구하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주학연구원은 경상북도와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 아스카엔에서 보관하던 유리건판 사진 700여 장을 재촬영해 공개했으며 석 달 뒤 경주에서 전시회를 열어 문화재 사진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네, 다시 매선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영하권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이 추위도 추위지만 밤사이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출근길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30cm가량의 눈이 내렸고요. 해안 지역으로는 아라가 4cm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이 시각 현재 일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우선 천백도로는 대소형 체인, 516도로와 비자림로 등의 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장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남부를 제외한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산간에는 최고 5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해안 지역으로도 눈과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종일 3도 내외에 머물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그동안 비교적 포근했던 남부 지역도 평년 기온을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의 기온 3도에서 4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산간에는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적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외출하실 땐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내일 절정을 보인 뒤 이후로 조금씩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초등학생들에게 일일 왕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여교사 53살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숙제를 하지 않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을 일일 왕따로 지정해 친구들이 말을 걸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주들의 명의를 빌려 경주마를 출전시킨 혐의로
제주 지역 경주마 생산자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마주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등록된 마주들의 명의를 빌려 경주마를 출전시킨 뒤 상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해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4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술에 취한 채 제주 시내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책상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년 전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객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제주관광공사의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롯데 면세점 제주점의 지난해 매출액은 4,90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JDC 내국인 면세점의 매출액도 5,400억 원으로 10% 늘었습니다. 반면 제주관광공사 내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은 522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35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테러 장비 구입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공항공사 직원들이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0년 김해 공항 근무 당시 폭발물 탐지 장비 구매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공항 직원 2명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자 6명에게는 경고, 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